저희가 집필한 부분은 동아시아 구상과 한반도 통일이라는 부분입니다. 인하대학교의 김용호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강준영 교수, 세종연구소의 진창수 박사, 그리고 저 네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집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동아시아 구상과 한반도 선진화 통일이라는 거를 처음 화두를 낸 것은 이제 세계의 중심의 축, 힘의 축이 지중해에서 미국을 거쳐 동아시아 태평양으로 옮겨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한반도의 통일을 같이 이런 기회에 달성할 수 있을까에 중점을 좀 두었습니다. 이제 먼저 이 동아시아 구상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제 연구팀들이 중점을 뒀던 것은 바로 주변 4강의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 또 한반도에 대한 인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 또는 우리 한반도에 중요한 힘을 미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었고, 간단하게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최근에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입장은 네 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통합, 즉 인테그레이션입니다. 이것은 동아시아가 어떤 지역보다가 역동적으로 지역적 통합이 일어나고 지역에서 정치 경제적 통합이 일어나고 있는 그 역동적인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큰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즉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혁신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큰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소위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네 번째는 그러나 동북아 지역은 힘의 균형의 공백 상태 또는 진공 상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지역이다. 그래서 인스테빌리티한 지역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역은 바로 지난 시절에 있었던 양자 간의 이 동맹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다자 간의 동맹을 강화할 것인가에 미국은 초점을 두고 있는데, 두 개의 정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받고 있는데, 미국은 자체적으로 힘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약화되었기 때문에 다자 간 동맹을 좀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다자 간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유지하기 위해서 새롭게 구상하는 중국과 어떻게 조화와 소위 말하는 균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동맹 이외에 다자주의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강화할 것인가. 특히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간의 정치 경제적 협력에 좀 강화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입니다. 대중국 정책은 바로 중국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관여 정책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핵심 정책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 핵심 정책, 동맹 정책은 미
한일동맹이라는 것에서 저희들이 좀 초점을 두었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한미동맹을 좀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라는 것도 저희들이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세계 전략을 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국가인데, 중국 스스로는 세계 위협론에 대처해서 스스로 내놓았던 화두가 바로 화평 굴기를 강조합니다. 주변 국가와 평화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국력을 키우겠다는 이런 모토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까지의 천명한 것을 보면, 천명한 내용들을 보면 지역이나 세계적인 패권 국가를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서 좀 강조했던 것은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입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은 분란 불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반도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도 방지를 하고, 또 한반도의 통일되는 것도 중국은 현재 상태로는 원치 않는다라는 데 저희들이 좀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이런 과정에서 또 한국의 새로운 한반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려했던 사항이 4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장래는 상당히 불안전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대북 정책, 즉 북한을 껴안는 포용 정책이나 또는 북한의 제재 정책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데 좀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 그 긴장의 중심축에 있었던 그 중에 하나를 저희들은 북한 핵 문제로 이렇게 봤습니다. 이 문제를 고려를 했고, 마지막으로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할 것인가에 구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동아시아 구상을 마련하는데 한국의 전략을 고려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그때 내세웠던 전략이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동아시아에서 인식공동체를 좀 확산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인식공동체라는 것은 정치, 경제적 가치, 공통의 가치를 어떻게 공유해 나가고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아시아에서 경제공동체를 확대시키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동아시아 안보체제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새로운 동아시아를 구상해 가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통일 전략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에 초점을 뒀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통일 전략이라는 것은 바로 한반도, 즉 한국과 북한이 동시에 선진국으로 가는 선진화 통일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였습니다. 이 선진화 통일 전략은 4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가는 것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 평화 공동체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근대화 준비 단계와 화해 협력을 제도화해서 제도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한반도의 경제 공동체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주 목표는 북한의 근대화입니다. 북한의 근대화 중에서 근대화의 1단계로 산업화를 어떻게 추진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연합의 수립 단계인데, 바로 근대화의 2단계, 바로 북한의 민주화 단계입니다.
북한의 민주화 단계라는 것은 바로 북한 주민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선진화 통일의 완성 단계인데, 이때 저희들이 조금 고려했던 내용들은 바로 한반도에서 통일된 선진화된 통일정부를 구성하는데, 그 정부의 구성이 단순히 남한과 북한을 경계선을 걷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지방주권형 연방체제를 이렇게 연합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